안녕하세요. 비과학적 공부법은 뭐고 과학적 공부법은 또 뭔지를 소개해드리는 케네소 대학의 실험심리학자 정경원입니다. 오늘은 예습에 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수업 하루 전에 내일 수업 범위를 대략 짐작하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문제집에서 찜해 놓는 것이 예습 1단계였죠. 이거 5분이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께서 내일 배울 내용이 결국에는 요런저런 문제로 탈바꿈되어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수학 공식, 영어 문법 이런 걸 공부할 때도 보면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면서 만나던 그 내용이랑 얘네가 시험지 위에 문제로 나왔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다고 할 정도인 거죠. 책에서 보던 내용이 늘 친숙한 모습 그대로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결국 어떤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나한테 풀어봐 할 걸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할 모습을 공부하실 때 가능한 한 일찍 알고 있어야 학습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시험의 출제자가 결국 나한테 풀어봐 하고 요구하는 게 뭔지부터 알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하는 겁니다. 짧은 예를 하나 들게요. 통계에서 모집단이 있고 그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표본이 있죠. 이때 모집단이 정규 분포고 이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 표준 편차는 얼마 이렇게 있을 때 이 모집단에서 n명을 뽑아서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이 여러 개의 표본들의 평균들이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이루고 모평균과 같은 평균을 갖고 근데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보다는 작은, 정확히는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값을 표준 편차로 갖는 평균들의 분포가 나타난다는 거. 뭐 이런 내용을 배우시다가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수내내 학교 모평균은 75고 모표준 편차는 10인데 이 수내내 반 25명의 평균값이 60부터 85일 확률을 구하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는 경기장에 오르기 전에 상대 선수가 누구인지 알고 훈련을 하는 선수랑 상대 선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훈련을 하는 선수, 누가 훈련 성과가 더 좋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모든 내용은 결국 처음 모습이 아닌 어떤 문제의 형태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과학적 학습법이 제안하는 바에 따라 수업 후에는 만사제쳐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제부터 풀기 위해서 미리 문제를 찜해두는 것이 예습 1단계였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5분 정도 문제찜 작업만 하고 수업에 들어가신다고 그 수업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된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조금 더 하고 수업에 들어가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그런 작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위해서 제가 가상의 수업 내용 하나를 딱 30초만 들려드릴게요. 풍선이 터지면 모든 게 거기서 너무 멀어지니까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게 돼. 그리고 대부분의 건물은 방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도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지. 또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하니까 중간에 전선이 끊어져서도 안 돼. 물론 크게 소리쳐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할 거야. 또 다른 문제는 악기줄이 끊어지는 건데 그러면 반주 없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 물론 얼굴을 맞댈 수만 있다면 일이 잘못될 가능성은 가장 적어지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수업 듣고도 뭔 소리야,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럴 때 있으시죠? 방금 들으신 내용도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데 요런 그림이랑 같이 있었다고 해보죠. 어때요?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내일 들을 수업의 주제가 뭐다, 혹은 내일 수업의 제목이나 키워드, 가령 창밖의 세레나데 요 정도만 미리 알았어도, 아니면 핵심 내용을 담은 표나 그림 하나만 보고 수업에 들어가도 수업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찜도 정말 중요하지만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내일 배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일 대략 여기부터 여기까지 배울 건데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엔 저런 이야기를 하실 거야. 그리고 내일 수업 내용에는 뭐 이런 그림 저런 표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에 대한 거야, 이런 걸 알고 수업에 들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 파악과 수업 내용의 순서 혹은 구조를 조금 파악하고 수업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수업 전에 문제집 다음에 해야 하는
예습 2단계 작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분만 쓰시면 되는데요. 이 예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1. 우선 문제집 단계에서 내일 수업의 범위를 짐작하셨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을 절대 다 읽지 않고 대신 훑어만 봅니다. 특히 뭘 훑어보시냐면 책의 목차에서 내일 배울 내용이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한 단원 목표 혹은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학습 목표, 그리고 내일 배울 내용의 그 각각의 페이지 안에 있는 큰 제목, 작은 제목, 만약에 키워드가 여백에 정리되어 있다면 혹은 그 안에 굵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런 키워드, 그리고 내일 배울 부분의 표나 그림의 제목, 관련 설명도 읽어봅니다. 이런 것들을 훑어보시면서 내일 배울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데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 정도만 알아두십니다. 오늘 내용 정리. 수업을 듣기 전 그 수업 내용이 무엇에 대한 것이고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경우에, 즉 주제 파악과 더불어 순서나 구조도 파악한 후에 수업을 들으면 학습 효과가 월등히 높다. 그러니 수업 전날 5분만 투자해서 내일 배울 내용의 목차, 학습 목표, 큰 제목, 작은 제목, 그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들, 그리고 그림이나 표 등을 훑어본다. 끝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좋은 예습 상태이지만 여러분의 예습을 활용점정할 5분짜리 작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작업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